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이 법원에서 불어되자 검찰은 곧장 다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한 지 4시간 만에 검찰이 다시 연장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것들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인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검찰에서 이제 다시 그 구속기간 재연장 신청을 했는데, 예. 전 결론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예, 왜냐하면 예. 그 어저께 이제 영장전담 판사가 이제 불허가를 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를 했거든요. 그 사유 자체가 현행 그 공수처법에 기반해서 특히 공수처법에 그 공수처로부터 이런 증거와 그 공소제기 요구서를 송달받은 검사는 이 보안 수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그 보안 수사를 만약에 계속 진행을 하고 하게 되면은 뭐 간접적으로 뭐 위법한 수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까지도 내포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구속 기간을 뭐 재연장 신청을 했지만 물론 오늘은 판단은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고 주말이니까 예. 당직 판사가 판단하게 아, 되는데요. 다른 판사가 하는 거군요. 예, 주말에는 당직 판사가 하게 됩니다. 예. 아마도 그 하루 만에 그 어저께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한 법리를 뒤집어서 그 연장을 허용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다시 신청을 하니까 그동안 이제 공수처의 수사도 이제 불법이었는데 그동안의 위법을 더해서 또 다른 위법까지 얹겠다는 거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건 정치적 메시지지 법리적인 메시지는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실 윤 대통령이라든가 윤 대통령 변호인들 상당수는 검찰 출신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본인들도 검사 시절에 이런 비슷한 그 재신청을 한 경우가 분명히 뭐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지금 검찰이 그 어저께 이제 영장 재연장 신청에 대해서 기각이 됐지만은 예. 그 다시 신청하는 것은 그 법리적으로 허용된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 위법한 신청이다, 빨리 석방해라 이 부분은 뭐 우리 형사소송법이라든가 형사법에 좀 부합하지 않는 좀 정치적 메시지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변호사님께서는 물론 이것이 다시 그러니까 승인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이것이 이제 승인이 되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불허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일에 오늘 이제 그 당직 판사가 예. 이 부분에서 연장을 승인을 하게 되면은 예.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그 약 10일간 내 구속 기한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일 동안에 뭐 윤 대통령에 대한 뭐 직접 조사는 물론이고 부연해서 뭐 지금 관저에 대한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오늘 또 다시 불허가 되면 네. 이제 구속 기한이 거의 지금 만료 직전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뭐 26일이냐 27일이냐 좀 논란은 있긴 한데요. 만약에 불허가 되면은 이제 검찰은 아마도 뭐 제 사견입니다만 뭐 일요일 늦어도 월요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재신청은 하긴 했지만 검찰은 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불허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공소장을 작성하거나 또 뭐 이런 증거 목록을 좀 그 뭐 다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짐작은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1차 만료 기간 날짜가 왜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까? 이 부분이 이제 15일 날 체포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그쵸. 체포가 됐는데 이제 중간에 네. 이제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 체포 접부 심사도 있었고 그쵸. 이제 영장 실질 심사도 있었고 예. 이 부분은 다 그 구속 기한에서 좀 배제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계산이 이미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영장 실질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3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이 부분은 빼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체포 접부 심사 기간인데 그 기간이 이제 시간 단위로 몇 시간이냐는 게 되게 좀 서로 간에 논란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윤 대통령 측에서는 되게 이제 좁게 볼 것이고 예. 이제 공수처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네. 근데 이 부분도 이 구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피의자의 인권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뭐 장기 구속 방지라는 차원을 보면은 좀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구속 기간을 좀 좁게 좀 줄여서 해석해야지 만약에 그것을 넘겨버리게 되면 바로 석방이 되고 위법 수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검찰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26일 늦어도 27일 초에는 좀 그 기소를 해야지 좀 그래도 이 구속 기한 문제가 왜냐면 여기서 또 다시 유법 논란이 생기게 나중에 또 되면요. 문제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 수사권 문제, 뭐 관할 그렇죠. 문제로 시끄러운데 이거는 더 이상 논란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장 오늘이 25일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공수장을 지금 작성할 거라고 지금 보는 게 보시고. 공수장 자체도 예, 김용현 전 장관 공수장도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 방대하냐면 내란죄의 어떤 중요 종사자라고 본 거거든요. 근데 그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은 내란의 어떤 우두머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공수장 양이 훨씬 많아질 것이고 증거도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그럼 준비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검찰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만약에 이제 검찰이 물론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 다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구속 기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탄핵 심판에는 어떤 뭐 영향이 미쳐지는 겁니까? 만약에 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은 예, 윤 대통령 측에 뭐 유리한 점은 전혀 없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탄핵 심판에서요. 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추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유리한 어떤 증거라든가 장면들이 많이 연출될 수 있겠다. 뭐 단적으로 일단 공소장이 헌법재판소에 이제 뭐 송달될 뿐만 아니라 이런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 사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또 국민들이라든가 또 여론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행위, 이런 발언까지 했단 말인가? 라고 우리가 또 인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탄핵 재판이라는 것이 뭐 법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 또 정치적 재판 요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공소장이라든가 증거들이 또 알려지고 헌법재판소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공되게 되면 아무래도 탄핵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에게 유리하기보다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에선 열흘간의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인데 이때 이제 대통령이 뭐 친정이라는 표현도 물론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검찰 수사나 조사에 응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뭐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공수처와는 좀 다르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보여지는 게요. 공수처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수사 경험이라든가 뭐 능력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검찰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뭐 전직 대통령 수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대형 수사를 많이 해왔던 기관이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친정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뭐 진행되지 못했던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또 많은 곳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이 공수와는 달리 좀 어떻게 보면 협의를 통해서 내지는 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다든가 물론 대통령의 경호라든가 안전 측면도 있으니까 좀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협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전과는 좀 다를 것이다. 예.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 이제 이르면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나오느냐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고 말씀하신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연휴가 지나고 이제 5차 변론기일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증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군 관련 인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지만은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서 주된 어떤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과연 이런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당시 헌법기관인 어떤 국회의 어떤 기능을 권한을 봉쇄시키려고 했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러면 그 강론으로서 그럼 국회의원들을 과연 이 당시 투입됐던 군인이라든가 경찰들이 강제로 뭐 이렇게 체포하려고 했다든가 뭐 끌어내려고 했다든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주된 쟁점을 보고 있는 요소거든요. 그러면 그 증인으로 이제 2월달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홍정원 그 당시 이제 국정원 제1차장이라든가 예. 뭐 아니면 곽정원 사령관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이 나와서 예. 과연 그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김용현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들이 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월에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기를 잡고 2월 안에 변론을 마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선고까지 상당히 늦어도 4월 안에는 이제 날 거다라는 것인데 이 시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잖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 그러니까 재판부의 어떤 계획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고등법원이 지금 굉장히 이 진행 절차 내지 진행 방식 자체는 좀 적절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은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예. 사법 신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헌법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금 재판은 뭐 아주 좁게 보면은 서로 별개 사안입니다. 사실 별개 사안이고 뭐 각자 자기가 예를 들면 뭐 피의 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고 네. 뭐 수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별개로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대다수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냐면은 대통령은 구속이 되어 있고 지금 파면 직전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구속영장도 기각되어 있고 재판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목소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경청할 가치가 있다. 그런 점에서 고등법원에서 이런 2월 달에 재판을 되게 신속히 진행을 해서 예. 뭐 결심까지 하고 이제 아마 3월 아니면 4월에 그 판결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시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적어도 이런 절차적인 측면에서 속도를 낼 예, 것이다. 형평성을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신뢰를 얻기 위한 중요한 어떤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 입장에서도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이제 지연 전략이다라고 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고 이거를 어떤 글쎄요 의도로 좀 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 예. 지금 내가 그 공소 사실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이 들면 판단이 되면 그 당연히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정당한 권한 행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 나서 어떤 지연 전략이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고요. 다만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 공직선거법이 과연 위헌 논란이 있는 법률이냐 이건 별개 문제거든요. 그쵸. 사실 그건 202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으로 결론이 난 법률입니다. 불과 3, 4년 사이에 이 법률이 갑자기 위헌으로 된다. 그 우리 사회 통념이 바뀐다고 볼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도 기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이제 폭력 집단 난동 사건이 있었죠. 이것을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구구 유튜버에 대해서도 지금 고발장을 접수한 상황인데요. 이 수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어떤 특정 사안, 어떤 쟁점이 된 사건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속된 사안은 사실 최근에 보기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현재까지 구속된 그 집회자를 알려진 숫자가 무려 59명입니다. 예. 그리고 아마 지금 추가로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정광훈 목사가 이제 언급이 된 것은 그분이 이제 평소에 약간 굉장히 뭐 어떤 센 어조로 어떻게 보면 사법부라든가 아니면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특히 이번에 전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본 것이 그 법원 그 7층에 있는 판사실까지 그 침입을 해서 판사실을 발로 차는 장면을 봤습니다. 사실 일반 뭐 민원인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재판할 때 판사실을 못 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이건 어떻게 보면 사법부도 나가서 우리 헌법 질서를 굉장히 붕괴시키는 장면이라고 보여지고 또 그 분이 하필이면은 그 정광훈 목사의 어떤 특임 전도사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과연 이 정광훈 목사랑 연관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교사를 했는지 아니면은 예. 방조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 수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거는 뭐 진영을 떠나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우리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철저히 수사를 통해서 이 향후 재발 방지는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